예, 요즘 시장은 정중동이에요. 큰 변화가 없고요. 정중동인지, 예,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활성화가 활력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약세 출발 상승 전환했는데 코스피는 3포인트의 상승세가 머물고 있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님 오셨는데요. 예, 좀 해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월 시작되면서 1월에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요. 2월에 좀 괜찮자 그랬더니만 대부분 전문가들 2월도 좀 고생해야 되는데 2월 지나면 3월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2월은 좀 더 인내하는 기간 보셨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보시는지 또 2월에 안개가 좀 거칠 가능성이 있는지 거치면 3월에 좋아집니까? 일단 바닥 따지기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 그 원엔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원화가 강세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의 여파가 1분기 내내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12월 결산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샥이 나옵니다. 오늘도 아침 모닝 미팅 들어보니까 그러게요. 19개의 기업을 발표했는데 다 안 좋고요. 네. 1개 기업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분기가 좀 과도하게 하향 조정이 안 되고 너무 높은 이익을 갖고 지금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1분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2년 실적이 대부분 하향 조정이 이제 끝났다고 보면 2013년 실적은 왜 믿을만 하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전년 대비로 비교해보면 30% 성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인내하고 넘어가야 될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2월 말까지 해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을 앞두고 여전히 협상 진행이 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여전히 일본 엔화가 약세 전략으로 계속 가는 상황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할 때가 있는데 뭐 20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제동 거는 데 있어서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제가 보기에는 원엔 환율이 한 분기에 걸쳐서 이렇게 한 15% 움직였다는 거는 금융 시스템 상으로 하는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마무리되고 수습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면 2월 달과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수 바닥 따지기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점 테스트 국면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월은 그렇고 3월까지도요? 예. 왜냐하면 3월 가면 이제 1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넘어가는데 원엔 환율, 원달러 환율이 움직인 거 보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 아베 정책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사실 앞에서는 박수 안 칩니다만 뒤에서는 은근히 좀 용인하는 분위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상당히 같이 긴장해서 견제를 좀 하려고 하고 이런 데서 일본의 통화 정책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선진국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혼자서 이제 양적 완화 QE 2008년에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여파가 유로존까지 번지다 보니까 이제 22도 나서서 OMT 프로그램 시행하면서 LTRO까지 하면서 결국 돈 푸는 전략 들어갔고 일본까지 가세한 형국이죠. 지금 현재는. 결국 이렇다 보면 선진국 3개국,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일본의 전략은 서로 약세 게임을 서로 해가자. 라는 이런 공조화가 암묵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ECB가 이제 드라기가 어제 발표한 거 보면 환율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유로화를 주목하겠다. 그렇지만 환율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걸 보면 이 G20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을 터뜨리고 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만약 엔화가 약세 전략을 핀다고 했을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수입 품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것들이 높아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전략이나 미국 전략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가는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엔화는 중장기적으로 한 100엔을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일본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어렵다. 사실 일본도 그동안 이제 강한 엔화 때문에 고생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린 다시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엔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 엔이 상승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일 텐데요. 100엔 갈 때까지 그럼 참아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저는 2월, 3월 달은 이와 같은 거에 대지진에 이제 영향을 수습하는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면 항상 그 기업들의 수출이라든가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가격 요인이 있고요. 하나는 물량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는 원엔 환율 때문에
사실 일본 제품과 경합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밀리는 상황이죠. 한 15% 정도 경쟁력을 잃은 상태거든요. 네. 가격 경쟁력으로 그치는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원가 절감이나 환율 대응이나 그다음에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물량 증가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떨어졌는데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물량을 더 많이 팔게 되면 충분히 수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3월 달이 지나고 나면 한국 경제는 이제는 미국 경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수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면서 한국 시장이 더 많은 품목을 팔아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스토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결국 가격 효과에 의한 수습 국면,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수요 살아나면서 수요 증대 효과를 부리면 2012년대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1% 성장을 했거든요. 올해는 충분히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봐야지 그것이 이제 증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뭐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란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예. 투자 주체도 대응을 하고 기업도 대응을 하고 N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정권 변화에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 대응하는 기간이고 그런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응이 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미리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가. 그래서 이제 예. 상반기 내내 이제 박스권 전략으로는 대응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큰 매크로 변화가 환율이라는 변수는 한국은 사실 수출 비중이 GDP에서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약세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부를 누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토해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박스권이 한 단 좀씩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래서 하반기는 충분히 박스권은 상향될 수 있다. 그 근거는 미국의 수요 회복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가세되면서 글로벌이 이제 경기 모멘텀으로 바뀌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만 상반기에 대해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지속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1월 달도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로 보시면요. 네. 사실은 강세가 간 게 아니라 약세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이제 순고록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순고록에 들어가 있는데 원엔 환율이 도대체 이제 반등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 뿐인데, 그렇다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또 수출 경쟁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을 가지고 증시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 특히 1분기하고 2분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입니다. 환율, 거시경제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수혜보는 기업도 있고 피해보는 기업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어닝이 개선되는 종목이라고 보면 이것이 올해 내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퀀트 분석을 해봤더니 1분기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가장 영향력 없는 것이 4분기 실적입니다. 뭐 일회성 비용도 있고 예,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을 주목해서 1분기 개선되는 업종으로 찾는 것보다는 개별 기업으로 찾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환율 악재로 내수주 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 내수주냐 수출주냐 이렇게 나누는 구분도 이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고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1분기 실적에 그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기업들은 올해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예. 보다 나는 싹이 괜찮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쪽이냐 여쭙고 싶은데 업종별 섹터별이 아니고 종목이라 그러셔가지고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좀 방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분기 환율 영향에 따라서 이제 봤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살아날 거냐인데요. 결국 각국이 살아나는 것은 소비에서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인데 국내 소비가 그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해외 소비에 노출돼 있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IT하고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해외 소비에 노출이 돼 있는데 중국 소비재는 외국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I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뭐냐?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수요를 창출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을 봤더니 결국 복지 정책하면서 안정적인 정책 가져가니까 좀 매력도가 없다. 이제 이런 속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보니까 네.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하면서 뭐 IT라든가 또 소비재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돋보이면서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는 종목은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꾸준히 종목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종목들을 볼 때 스크리닝을 할 때 핵심 포인트는 소비주가 결국 끌고 갈 거다. 그다음에 그 소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면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했다가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그런 것 좀 자료 좀 뽑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네. 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긴 흐름으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